29번입니다. 조금 처음 문장부터 길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죠. 자, 조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one of the most fascinating examples예요. 가장 흥미로운 예시 중 하나. 어떤 예시냐면 어떻게 어떠한 조직이 뭐 회사, 기업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런 뭐 조직이 may contain many different types of culture예요. 다양한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력적인 예시는 is to recognize. recognize는 뭐 인식, 인정, 아는 거. 이제 이게 recognize의 뜻이죠. 뭘 recognize 하면 되냐면 the functional operations of different departments니까 각자 또 다양한 부서의 기능적인 작동. 기능적인 작동은 그냥 쉽게 말하면 기능, 뭐 혹은 역할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서 다양한 부서들의 역할을 한번 쭉 보면 살펴보면 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회사의 각자가 또 다양한 문화를 가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되게 흥미롭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다음 문장. The varying departments and divisions. 요거는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파트먼트도 부서, 디비전도 어떤 그 조직의 어떤 무슨 국 이런 거 있죠? 이제 그게 디비전이에요. 둘 다 비슷한 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다양한 부서인데 within an organization이니까 그 회사, 기업 안에 있는 다양한 부서는 will inevitably view any given situation. 단어를 여기선 좀 봐야겠네요. inevitably. inevitably 이제 이 단어는요, 필연적인 거죠.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이거 부사니까 부사처럼 해석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피할 수 없이 결국 필연적으로 어떠한 주어진 상황을 봅니다. 근데 어떻게 봐요? From their own biased and prejudiced perspective로 봐요. 자, bias라는 단어는 편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prejudice도 똑같은 표현. 편향 괜찮고요. 뭐 편견. 이런 걸 prejudi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주어진 상황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각자가 다양한 부서에서 자신들의 일, 뭐 자신들의 역할을 그쪽에서만 수행을 해왔으니까. 3번 department and its members. 어떠한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 이제 멤버들이 있어요. 구성원들이. 이 구성원들이 will acquire는 얻는 거죠. 뭘 얻냐면 터널 비전을 얻어요. 이 터널 비전의 느낌은 말 그대로 터널 안에 갇혀서는 좀 그렇고 터널 안에 딱 있는데 앞에만 딱 보이는 거죠. 특정 시각에만 뭔가 매몰되어 있는 느낌이 터널 비전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 해줘요. 터널 비전은 which disallows는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들, 어떤 무언가를 못 보게 하는 거야. 여기서 댐은 멤버스가 되겠죠? 부서의 구성원들이 어떤 상황들을 못 보게 해. As others see them. 네, 댐이 또 나와요. 좀 헷갈립니다. 이런 대명사가 나올 땐. 이 댐은 이 things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는 것처럼. as는 앞에랑 뒤에가 동등하다는 느낌으로 as를 해석해주면 되니까 다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상황을 보는 것처럼 그 상황을 못 보게 만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A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특정 시각에만 매몰되어 있으니 A라는 걸 못 보는 거야. 이게 3번 문장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조금 헷갈리는 문장. 왜? 대명사가 특히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꼭 알고 있으시고 이거는 아까 말했던 터널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The very structure of organizations can create conflict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very라는 단어 있죠? 이 very가 원래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아는 매우 어떤 걸 강조해주는 very가 있잖아요. 이렇게 명사 앞에 이렇게 very가 나오면 그냥 강조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바로 이런 느낌. 바로 그 구조. 이 조직, 이 회사, 기업의 바로 그 구조 자체가 어때요?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방금까지 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 부서에만 딱 있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각이 그쪽에만 딱 특정하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4번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The choice of whether the structure is mechanistic or organic 까지가 주어져. 자, 선택을 하는 건데 whether 이하입니다. 이 whether은 여부죠, 여부. 뭐뭐인지 아닌지. 자, 그 구조가 mechanistic, 어떤 기계적인지 혹은 organic, 유기적인지 이 둘 중에 하나 이런 거를 이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can have a profound influence.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profound라는 건 심오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거는 엄청난, very great고요. 깊은, deep의 느낌으로 알아도 괜찮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쳐요. 어디에? 갈등을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거인지 이걸 결정하는 거가 갈등 관리에 큰 영향을 끼친다가 5번이고요. 5번 A mechanistic structure. 자, 기계적인 구조는요. 뭘 갖고 있냐면 vertical hierarchy를 가지고 있대요. 자, 좀 어려운 단어,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 자, 수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다리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 vertical한 거고, 그리고 hierarchy. 이게 이제 어떤 계급 체계죠. 계급, 뭐 어떤 관료주의 할 때 이제 hierarchy의 느낌인데 완전 딱 수직적인 거의 대표가 hierarchy라고 보면 됩니다. 계층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수직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직적인 어떤 이 계층 구조다. With many rules. 규칙이 많죠. Many procedures니까 절차도 많아. And many levels of management. 관리할 게 되게 많아요. 다양한 수준의 이 관리도 있어요. Involved in decision making이니까 의사결정하고 이제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딱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어떤 관리 요소, 절차, 규칙들이 있는 수직적인 계층 구조라는 거죠. 뭐가? mechanistic structure가. 이게 6번 문장이고요. 마지막 7번 organic structures. 유기적인 구조가 나와요. 방금 전 문장에는 mechanical 구조가 나왔는데 지금은 유기적인 구조. 대조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런 게 생략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보면 됩니다. 반면 organic structure는 이렇게 보면 돼요. horizontal이에요. 자, horizontal이라는 단어는 수평적인 거. 이것도 vertical의 반대말입니다. in nature니까 원래 되게 수평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쉼표 where이니까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부연 설명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바로 이 유기적인 구조는 decision making is less centralized입니다. 의사결정이 덜 centralized 되어 있어요. centralized라는 거는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거잖아요. 센터에 딱 맞추는 건데 이제 less centralized니까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완전 딱 중앙 집권하에 딱 느낌이 있죠. 이거는 되게 수직적인 구조인데 less한 거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퍼져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centralized가 안 돼 있는 거야. and spread across the plane of the organization. 그리고 여기 비슷한 말 또 나오죠. 퍼져 있죠. 어디에 따라, 뭐뭐에 걸쳐. the plane of the organization이니까 이 회사, 조직, 기업의 plane 어떤 평평한 면.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직의 면에 쭉 걸쳐져 있다. 즉, 되게 수평적이라는 말을 한 번 더 해주고 있는 거죠. 한 곳에 몰려있지 않고 여기에 쭉 걸쳐져 있다. 이게 바로 유기적인 구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An excellent alternative to calming traffic is removing 이시에요. 한 훌륭한 대안. 어떤 대안? calming traffic 하는 데에 대안. 이 calming은 이렇게 약간 진정시키는 거죠. calm down. 어떤 교통을 조금 진정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remove, 없애는 거죠. 여기서 it은 누구? 트래픽이 되겠죠? 교통을 없애는 게 되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문장에서. 2번, 일부 도시는 reserve. reserve는 뭐 예약하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긴 하지만 뭐 어떤 걸 마련한다? 어떤 거를 좀 보류하고 뭐 키핑하는 거예요. 약간 유지하는 느낌이 reserve입니다.
an extensive network of lanes and streets for bikes. 광범위한 어떤 도로망, 그리고 똑같은 뭐 스트릿이죠. 근데 for bikes니까 도로망을 유지하면서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한 도로, 자전거를 위한 도로, 그리고 pedestrians니까 이제 보행자를 위한 도로, and the occasional service vehicle. 이 occasional service라는 거는 때때로 이제 그 어떤 서비스, 무슨 뭐 응급 차량이 될 수도 있고요, 경찰 차량이 될 수도 있고요, 소방차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어떤 무언가를 담당하는 그런 차들을 위한 차선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2번 문장이에요. 3번. this는 2번 문장이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travel by bike, 자전거를 이제 타라는 거죠.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차가 아니라, 차 타지 말고 자전거 타라는 거예요. 3번 making streets safer for everyone. 이 도로를 모두에게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면서. 자, 그러면은 왜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게끔 유도하는 거냐? 방금 해석했던 것처럼 일부 도시가 일반 차량은 못 다니는, 이제 때때로 서비스 차량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 그리고 보행자, 자전거를 위한 도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인 차는 다닐 수가 없는 도로가 좀 있네 하면서 자전거로 이제 유도가 된다는 거죠. 4번. As bicycle become more popular in a city. 자전거가 도시에서 점점 더 popular, 더 인기가 많고 대중화가 될수록 플래너들은 can convert more automobile lanes and entire streets to accommodate more of them입니다. 자, 플래너들이 뭐 할 수 있냐면 convert 할 수 있죠. 자, convert는 어떤 무언가를 전환하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자동차의 도로죠. 그러니까 많은 차들이 다니는 이 도로와, 그리고 전체적인 이 entire streets니까 전체적인 어떤 길가, 스트리트를 accommodate more of them, 더 많은 그것들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them은 누구? 바이스클 쓰면 됩니다. 점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차도도 이제 더 많은 자전거를 수용할 수 있게 자전거 도로로 이제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충분히 플래너들이 고민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장 자전거를 많이 타는 도시, 자전거가 이제 제일 인기가 많은 도시가 되겠죠? 그 도시조차도 여전히 require합니다. require는 강력히 필요한 거죠. 좀 뉘앙스가 센 단어입니다.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motor vehicle이니까, vehicle lanes니까요. 차선이 필요한 거죠. 쉽게 말하면 차선. 차 도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한 거예요. 택시를 위해서, 구급 차량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배달하는 트럭들,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전히 어때요? 차도가 필요는 하죠. 아예 없으면 안 돼. 6번. delivery vehicles. 배달 차량은 are frequently a target of animus. 자주 타겟이 되네요. animus니까 이건 이제 반감, 뭐 적대감 정도로 보면 됩니다. 반감, 그러니까 배달차 보면 막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막 비판하는 거야, 막. 그런데 they are actually an essential component. 실제로 어때요? 실제로 이 배달 차량은 they가 되겠죠? 이 배달 차량이 뭡니까? 실제로 필수적인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죠. 뭐에 있어서? 도시를 더 greener,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더 깨끗하게, 환경 오염이 덜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어떤 구성 요소가 된대요. 7번. tightly packed delivery truck이에요. 타이트하게 팩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배달 트럭 안에 물건들이 빽빽하게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 배달 트럭이 is a far more efficient transporter of goods예요. 이제 어떤 제품의, 물건의 훨씬 더 효율적인 트랜스포터,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보다? Several hybrids carrying a few shopping bags each예요. 이 carrying부터 끝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하이브리드를 꾸며주고 있고요. 하이브리드랄까 하면은 원래 뜻은 뭐 혼종, 합쳐져 있는 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실제 여기서는 차 얘기를 하니까
그 기름차랑 전기가 좀 합쳐져 있는 연비가 좋은 차량이 있죠? 이제 그런 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몇 개 하이브리드가 그 차마다 각각 쇼핑백을 그냥 조금씩 담고 있어, 조금씩. A few. 그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 딜리버리 트럭 자체는 환경 오염이 좀 될 수 있지만, 거기 안에 빽빽하게 막 제품 같은 거를 다 잘 실어 놓으면 몇 개 하이브리드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환경에 좋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8번. Distributing food and other goods to neighborhood vendors예요.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언로스가 동사고, 동명사가 주어니까 언로스는 단수동사. 아무튼 음식과 다른 제품들을 distributing, 유통하는 거예요, 유통. 어디다가 유통해? neighborhood vendor니까 neighborhood는 동네, 인근, 좀 근처 가까운 곳을 이제 neighborhood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처 동네 상인들, 이제 음식을 파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이걸 이제 유통을 시키면 그들로 하여금 또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당연히 대문? vendor스가 되겠죠?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to operate smaller stores. 조금 더 작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close to homes. 집과 가깝게. 이 집이라는 거는 소비자들, 잠재 소비자들의 이제 집 그 근처에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집 근처 동네마다 이 많은 음식과 제품이 유통이 된다는 거니까. 소댓이 붙어 있네요. 소댓이 붙어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이란 뜻이죠. residents can walk. 이제 그 거주민들, 거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걸을 수 있어요. 운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운전하지 않고 걸어서 뭐 하는 겁니까? 장을 볼 수 있는 거죠. get their groceries.니까 뭐 잡화 식품을 얻기 위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장 보는 겁니다. 쇼핑하는 거. 장 보기 위해서 그냥 거주민들이 근처에 운전을 굳이 하지 않고 걸어서 뭐 하는 거야? 환경을 더 보존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8번 문장이었습니다. 31번입니다. You hear again and again that이니까 당신은 대절을 듣고 또 들어봤어. 이제 수없이 많이 들어봤어. 이제 이런 말이겠죠? Some of the greatest composers were misunderstood in their own day. 자, 일부인데 greatest composers니까 위대한 이제 작곡가들이 음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부는 were misunderstood니까 오해를 받은 거죠. In their own day. 그들 자신의 day. 즉 이때는 그 당시 시대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시대. 그 사람들의 시대에는 오해를 좀 받아봤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들 이거 어떤 얘기인지 대충 느낌이 오죠. 그 당시에는 그 작품이 뭔가 되게 괴짜 같았고 그 작품이 뭔가 그 당시의 느낌으로는 별로였고 뭐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Not everyone could understand the compositions of Beethoven, Brahms, Stravinsky in their day. 비슷한 말 나오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작곡한 곡들이겠죠? 컴포지션에 S가 붙었으니까 작품. 베토벤의 곡, 브라함의 곡, 스트라빈스키의 곡, in their day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들의 시대에, 그들이 살던 때 모두가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비슷한 말 해주고 있죠. 3번 The reason for this initial lack of acceptance 까지가 또 주어가 되겠네요. 자, 이러한 처음에 수용력의 렉은 부족. 그리고 이건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부족도 괜찮지만 부재도 괜찮다고 했죠. 없는 거. 그러니까 수용을 못한 거 있죠. 이 처음에 수용을 못한 거야. 이러한 것들의 이유는 바로 뭐 때문? unfamiliarity 때문. 요거는 낯선 거죠. familiar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되게 처음 들어보는 거고 이런 게 음악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4번 The musical forms or ideas expressed within them were completely new. 비슷한 말 또 나옵니다. 그 음악의 형태, 즉 그냥 음악 자체를 말하겠죠? 혹은 그 음악 안에서 표현이 되는 어떤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로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나 This is exactly one of the things that makes them so great. 되게 역설적으로도 이러한 점들이 정확히 어떤 것들 중 하나, 어떤 것들 that makes them so great.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들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서 누구예요? 아까 나왔던 베토벤, 브라함 같은 이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와서 이제 되게 위대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정확한 바로 그 이유 중 하나라는 겁니다. 5번이. 6번. Effective composers have their own ideas. 자, 이게 조금 효과적인 작곡가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효과적인이라는 뜻이 원래 effective가 맞아요. 근데 이 효과적인, 그러니까 effective의 이 사전의 뜻이 뭐냐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effective예요. 이게 effective. 그러니까 그런 작곡가인 거니까 여기선 뭐 성공한 작곡가, 똑똑한 작곡가, 어떤 무언가 자신의 것을 표현할 줄 아는 작곡가 이런 느낌이 effective composers입니다. 효과적인 작곡가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알아두시고요. effective composers는 have their own ideas. 이제 그들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7번입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classic movie Amadeus? 아마도스라는 클래식 영화 본 적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The composer Antonio Salieri. 작곡가인 안토니오 셀러리가 그 이제 영화의 호스트니까 주인공이라고 보면 되겠죠? 주인공인데 그는 is depicted as one of the most famous non-great composers예요. 이 depict란 단어. 이거는 묘사하다죠? 그러니까 그는 묘사가 됩니다. 가장 유명한 non-great composers 중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하지 않는 non-great죠? 위대하지 않는 작곡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 뭔가 좀 이상하죠? non-great인데 most famous 하대요. 그 중 하나로 묘사가 되는데 그는 모차르트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and was completely overshadowed by 힘이죠. overshadow는 가리다예요. 쑥 그림자를 드리워서 뭔가 가리는 느낌? 여기서 힘은 그에 의해 가려진 거니까 모차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모차르트에 의해 많이 가려진 거예요. 이 사람도 분명 잘하는 사람인데 더 잘하는 이런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가려진 존재라는 거죠. 안타까운. 9번. Now. 자, 이제는 이 셀러리라는 사람은 was not a bad composer. 뭔가 형편없는 그런 작곡가가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뭔가 없었던 작곡가가 아니다. In fact, 오히려 사실은 그는 very good one이죠. 정말 작곡을 잘하던 사람. 여기서 one은 이 컴포저를 대신해서 쓰는 명사라고 보시면 되고 작곡을 되게 잘하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보니. 자, 그런데 그는 he was not one of the world's great composers because his work was not original이죠. 자, 그는 세계에서 위대한 작곡가들 중 한 명은 아닌 거예요. 그래도 very good이긴 하지만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 중 하나는 아니야. 왜냐면 그 사람의 작품은 독창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10번 마지막 문장. While what? 그가 썼던 것은, 즉 그가 만들었던 곡이라고 할까요? 곡은 어떻게 들렸어? Sounded just like what everyone else was composing at the time이에요. 자, 어떻게 들렸어요? 단지 다른 또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작곡했던 것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그 당시 살았던 시대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노래를 작곡을 했었는데 이 셀러리라는 사람도 비슷하게 작곡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도 들어볼 만한. 그러니까 독창적이지가 않았고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명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글을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32번입니다. Every time a new medium comes along. Every time은 뭐뭐 할 때마다. 새로운 매체가 come along이니까 등장할 때마다. 자,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 whether은 어떤 여부. It is the invention of the printed book, or TV, or SNS, 소셜 미디어, TV, 인쇄된 책, 이런 발명품이든 아니든, SNS든, TV든, 프린티드 북이든,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and you start to use it. 그리고 나서 너가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마다, it's like you are putting on a new kind of goggles with their own special colors and lenses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요.
당신은 새로운 종류의 어떤 고글을 쓴 것과 같아요. With their own special colors and lenses니까 그 고글 안에 그들만의 특별한 색깔과 렌즈가 있죠. 자, 요게 약간 의미심장합니다. 새로운 매체가 있을 때 이제 그것들만의 고유한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거. 이게 살짝 이 글에서 핵심이 되어 보여요. 2번 Each set of goggles you put on. 당신이 쓰는 이제 고글 그 각 세트는 makes you see things differently. 비슷한 말 나오죠 이제. 당신으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을 보는 걸 각자 다르게 만들어 버린다. 왜? 고글이 각자 다르니까. 프린티드 북의 고글, TV의 고글, SNS의 고글 쓸 때마다 새로운 종류의 고글을 쓴 거니까 각자 느낌이 다르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갇혀 있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그래서 당신이 텔레비전을 이제 딱 보기 시작할 때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Before you observe the message of any particular TV show. 당신 어떤 특정한 뭐 TV쇼의 메시지를 흡수하기 전이야. 아직 뭐 TV 메시지를 흡수하기 전. 그러면서 부연 설명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마치 1번 문장처럼. 뭐라고 나왔어요? Whether it's a Wheel of Fortune or The Wire. TV쇼의 느낌이 지금 나죠? 대문자, 고유명사니까. Wheel of Fortune이든 뭐 The Wire 쇼든 아무튼 이런 거와 상관없이 특정한 TV쇼의 메시지를 지금 아직 흡수를 안 한 상태야. 안 한 상태에서 너가 이제 TV를 딱 보기 시작을 해. 근데 그때 you start to see the world. 당신은 이제 세상을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할 거야. As being shaped like television itself예요. 자, 마치 텔레비전 그 자체에 영향을 받은 채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려워요. 자, 일단 shape라는 단어 이거 먼저 볼게요. 이 shape. shape가 형성하다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 어떤 뜻이 있어요? 영향을 주다. 인플루언스라는 뜻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게 오히려 요걸로 많이 쓰입니다. 요거보다. 명사일 때는 형태, 뭐 모양 이렇게 쓰이는데 동사일 때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써요.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거 다시 가면은 1번, 2번 문장에서 그대로 넘어오잖아요, 지금? 어떻게 넘어왔어? 이 새로운 매체가 나올 때마다 그것마다의 특별한 색깔이 있다. 그래서 세상을 되게 다르게 본다. 책을 읽을 때의 세상과 TV를 볼 때의 세상과 다 각자가 그거대로만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TV를 딱 보기 시작해. 어떤 TV쇼를 아직 안 봤는데 TV를 보기 시작해. TV가 있는 세상, 그 텔레비전 자체의 영향을 받은 채로 세상을 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 부분이 꽤 어려운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 That's why Marshall McLuhan said that every time a new medium comes along 떼레랭 하면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마셜 맥루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그 새로운 매체라는 건 또 새로운 방법, 우리 인간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까지 끊기는 거죠. It has buried in it a message. 이 문장 구조가 조금 어려운데 좀 강조해 주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원래 부분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전치사가 중간에 뿅 나온 거예요. 간혹가다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여기서 it은 둘 다 여기 a new medium을 가리킵니다. a new medium. 새로운 매체가 메시지를 bury는 숨기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거니까. 메시지를 자신 안에 이제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매체가 메시지를 숨겨버린다. 이것도 의미심장하죠. 아까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러한 매체를 접하면서 그 매체대로 보게끔 만든다의 느낌이 있죠. 5번 It is gently guiding us to see the world according to a new set of codes. 자, 보시면 gently하게 우리를 가이드해 줍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젠틀하게 가이드해 줘요. 슬며시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가는 게 보이죠.
스며주리를 이쪽으로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되게 젠틀하게, 온화하게, 친절하게, 질며시. 그러니까 세상을 보게끔 만드는데 뭐에 따라서 봐요? 새로운 어떤 규칙으로 본다는 거죠. set of code니까. 그래서 코드는 룰스랑 비슷해요. 이제 새로운 규칙이 딱 오는 겁니다. 새로운 딱 그 매체가 나왔어? 그거대로 세상을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비슷한 말만 지금 쭉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6번. The way information gets to you. 맥루안 argued. 맥루안이 주장하는 바는 당신에게 이제 정보가 도달하는 방식, 당신에게 이제 정보가 딱 가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보다? 정보 그 자체보다. 아까 했던 것처럼 매체, 그 수단이 중요한 겁니다. 정보 그 자체보다. 마지막 7번입니다. TV는 가르쳐요. 당신에게 세상은 빠르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알려줍니다. That it's about surfaces and appearances. 즉, 이제 세상은, it은 여기서 세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The world. 이 세상은 뭐가 중요해? about은 뭐뭐에 대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다룰 때 많이 써요. 중요한 부분. 뭐가 중요해요? surface와 appearance가 중요하죠. 표면과 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겉모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TV는 세상이 되게 빠르고 어떤 표면적이고 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TV는 가르치고 있다라는 걸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